안녕하십니까.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. 8월 15일 광복절 아침 출근에 세 번째 영상을 지금 차 타고 가다가 잠깐 생각이 나서 뭐 하나를 찍어보려고 하는데, 지식산업센터의 동일한 지식산업센터예요. 한 건물에서 분양가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?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대부분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압니다. 대부분 위로 올라갈수록 비싸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싸다. 그 다음에 뭐 코너 자리가 조금 더 비싸다. 그 다음에 향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의 차이가 난다. 이 정도는 뭐 가장 보편적인 사실이니까 흔히들 가장 잘 아는 내용이고요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분양 일을 해오고 분양 대행사를 하면서 저 같은 케이스는 그 건물의 도면에 각 호실마다 분양가를 다 일일이 기입을 제가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. 거의 대부분 그 14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해오면서 제가 분양했던 현장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제가 직접 이렇게 호실마다 분양가를 써봤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어떤 건물은 이제 그 전체 층 자체가 10층짜리인 건물도 있고요, 15층짜리인 건물도 있고, 18층짜리인 건물도 있고, 20층짜리인 건물도 있고, 24층짜리인 건물도 있고, 30층짜리인 건물도 있습니다. 그럼 일관적으로 만약에 층별로 어떤 건물은 뭐 층마다 차이가 한 층당 10만원이 차이가 나는 건물이 있고, 한 층당 분양가가 7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물이 있고, 어떤 건물은 한 층당 분양가가 한 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물들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일일이 기입을 해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, 이 분양가를 매기는 그 사업을 주최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가 뭔지가 정확히 보여요. 이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, 그러니까 대부분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그려보면서 느끼는 가장 결정적이고 큰 거는 뭐냐면,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납득이 될 수 있게끔, 여기는 이런 호실은 좋아 라는 거를 더 강조하고, 그 다음에 안 좋은 거는 이거는 좀 향이 빠지니까 더 싸 라는 느낌을 정확히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전략 전술을 되게 많이 썼습니다. 그거를 이제 하면서 굉장히 고심했던 흔적들도 사실은 많이 보여요, 이거를 짜면서. 근데 그 다음에 또 전혀 이해가 안 되게끔 또 분양가를 매기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고해야 되면서, 그러면 제가 만약에 나중에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분양가를 층별로 매길 것이냐, 층별로 분양가 차이를 어떻게 둘 것이냐. 이제 지금까지는 저의 생각대로 따라왔던 시행사는 없었어요.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 전면 후면 해서 이렇게 가격이 거의 같은 형태로 매겨 있는 경우는 있었어도, 지금 제가 생각하는, 쉽게 얘기하면 거의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뭐 한 4개 층, 5개 층을 묶어서 가는 이런 형태로 한번 저는 짜볼까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분양가가 저 층부가 싸고 그 층부가 비싸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사실은 그게 이제 세일즈를 잘하기 위한 전략 전술입니다, 사실은.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. 위로 올라갈수록 물론 이제 층이 뭐 전망이 좋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더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, 사실상 실제로 그 호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위로 올라간다 그래갖고 특별히 더 좋을 거는 사실상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이거를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분양가를 항상 그 호실마다 이렇게 기입을 해보니까 그 사업을 하는 주체자의 의도가 보인다 그랬잖아요. 간단히 따지면 한 건물이 20층, 뭐 20개 층이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죠. 20층이라고 예상을 하고, 이제
이거에 대해서 얼마에 팔아야 될지가 이제 그 사전 미션이 다 값이 나옵니다. 쉽게 보면 평균 단가를 800만 원으로 맞춰야 된다. 800만 원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 답이 나오면 딱 중간을 800만 원으로 맞춰 놓고 그 위에를 800보다 위에 높게, 밑에를 800보다 낮게, 그래서 평균값을 800만 원으로 맞추는 거예요. 이 작업을 얼마만큼 그 보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의 이 차이인 거거든요, 사실은. 근데 이제 좀 이제 그걸로 인해서 간단히 따져보세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로 가운데를 800만 원으로 잡아놓고 위로 뭐 10개 층은 800보다 위 플러스, 그 다음에 아래로 10개 층은 800보다 아래. 그러면 맨 밑에 쪽 같은 경우 만약에 층당 만약에 5만 원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10개 층이면 50만 원이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맨 싼 데는 750만 원이 될 것이고 가장 비싼 데는 850만 원이 되잖아요. 그러면 가격이 750만 원부터 850만 원까지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평균 가격이 800만 원으로 맞춰지는 겁니다. 이걸 이제 마케팅상으로 봤을 때 이제 750만 원이라는 상징성을 주고자 하는 것도 있죠. 마케팅상으로 우리 건물은 750만 원이다라는 이런 거. 간단히 따지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대부분 800만 원대가 나오니까 700만 원대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790만 원대를 뭐 전략적으로 하나를 넣는다든지 이런 고심한 흔적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. 이런 거. 근데 사실은 참 세상에 모든 일들이 좀 조삼모사인 것 같긴 해요. 조삼모사인 것 같아요. 이제 겉에서는, 앞에서는 이렇게 뭐 또 싸고 뭐 메리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잘 팔고 이렇게 정리하기 위한 전략 전술이 더 많았고요. 실질적으로 받을 가격들을 다 받고 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데를 좀 더 비싸게 받고 잘 안 팔릴 만한 것들을 좀 싸게 정리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분양을 이렇게 상세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제가 이제 시행을 하게 돼서 직접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를 매기게 될 때는 크게 차등을 저는 같은 경우는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. 어차피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오래 해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분양을 받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층부는 750이고 고층부가 만약에 850이라고 치면 이게 이제 5년이 지나서 매매가로 만약에 환산을 했다고 치면 저층부하고 고층부가 평당 가격이 100만 원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. 그게 이제 엄연한 현실이고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분양할 때는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시장에서 시장의 논리로 받아들였을 때 시장 가격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가? 거의 대부분 비슷한 가격이 형성되거든요. 조금 이제 코너 자리라든지 그 남양 쪽이 조금 더 비쌀 뿐이지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저는 한번 분양가를 매겨서 분양을 해보면 어떨까?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전략 전술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, 지식산업센터에서 분양가는 대부분 저층부가 싸고 고층부가 비싸다. 그 다음에 이 저층부가 싸고 고층부가 비싸기 때문에 투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저층부에 싼 곳이 좋다.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저층부나 고층부나 이 건물이 활성화가 되고 준공이 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매매가에서는 저층부와 고층부에 처음 시작할 때 분양가만큼 그 갭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.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관점에 두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 투자를 하시게 되실 때는 저층부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부분을 하나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약간 좀 두서없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인지하시고요.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보완할 내용이라든지 좀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그에 관련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